예,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북한 예술단 본진에 이어서 오늘은 응원단과 태권도 시범단 등 280명이 방남했습니다. 개막 하루 전인 내일은 강릉에서 북한 예술단의 첫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일 평양에선 대규모 열병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북한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종봉 전 국정원실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저희 기자가 전한 것처럼 지금 예술단이 내일 공연을 앞두고 사전 리허설, 또 무대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경봉호 92호를 타고 어제 오후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강릉 아트센터로 이동해서 공연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는데 실장님 여러 가지 질문거리가 많은데 일단은 하룻밤을 만경봉에서 보냈습니다. 바로 하선하지 않고 그랬죠. 어제 저녁에 좀 이렇게 내려서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아트센터를 들릴 걸로 생각을 했는데 들리지 않았거든요. 통일부는 밤늦게까지 남북 간 일정 협의를 하느라 좀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목적이 아마도 이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아주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가능하면 젊은 그 여자들한테 이렇게 보이지 않으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자꾸 접촉을 하게 되면 아마도 그 훈련이 좀 덜 됐을 겁니다. 시간을 촉박했고 그래서 언론 대응 그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그 동해가 어저께 상당히 뭐랄까 너울이 심해가지고 멀미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멀미가 좀 심해서 아마 좀 이렇게 쉬는 것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게 어저께 5시에 벌써 우리 해역에 들어왔거든요. 도돌사가 5시부터 해서 밀고 들어왔으면은 검색 검역 다 하고 나서도 8시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내려서 아마도 회도 좀 먹고 이렇게 맛있게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배에다 가둬놓고 한 거 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스피디움에서 이렇게 숙소를 하기로 했는데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왜 바뀌었나? 이제 거기에 많은 북한에서 오신 사람들이 이제 숙소를 정하기 때문에 좀 비좁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변경 이후 지금 보시면 오늘도 정신 먹기 위해서 만경봉에 다시 들리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김종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북측하고 남측이 사전에 만경봉호 접안 이후에 그 여러 일정들을 같이 논의하기로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이후에 그 어제 일정이나 이런 일정들을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에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협의의 과정들 그것이 하나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92년도에 아시안 게임 때도 부산 아시안 게임 때도 그때 북측 응원단이 만경봉호 타고 오면서 상당히 배멀미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파도가 더 심했고 그래서 안정을 취하는 이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측 입장에서는 현재 오늘도 지금 이제 점심도 만경봉호 가서 식사를 할 정도 이런 부분들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최대한 피하겠다 또는 남측의 뭔가 대접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자신들이 이번에 예술단 공연도 특별하게 남측에 의존하지 않고 웬만한 것들은 자력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서 북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공격하는 이런 것들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순수하게 예술인, 그러니까 공연을 할 예술인은 114명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번에 지원단은 먼저 왔고요, 23명은. 그래서 이제 그 140여 명이 이제 예술단이 왔는데 사실은 누가 오나 또 어떤 단체가 오나 어떻게 조직돼 있나 그 베일이 이제 사실 벗겨졌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실 신비주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만경봉 92호에 그렇게 이제 거기서 숙소를 지금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사실 말씀하셨지만 국내 언론과의 접촉을 차단하지만 오히려 더 신비주의를 또 조장하는 거 아닌가, 또 오히려 더 북한 예술단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전적으로 북한이 이번에 좀 마음을 좀 세게 먹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제 최초 현송월 단장 일행이 점검단으로서 왔을 때
굉장히 이제 신드롬적인 어떤 그 반응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고 나니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이라든지 예, 예. 이런 데 보면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댓글도 사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예. 왜 우리가 이렇게 다 해줘야 되냐? 뭐 송이 요리가 웬 말이냐? 뭐 이렇게 어떤 그 대접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 어떤 그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아마 북한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평창 동계 올림픽에 예술단도 오고 태권도 시범단도 오고 선수단도 오고 하지만 선수단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전 세계적인 특혜를 받고 있잖아요. 예선이나 뭐 이런 걸 전혀 통과하지 않고 IOC 차원에서 그냥 특혜를 주고 또 하키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전적으로 어떤 그 비용 지원, 유니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주니까 왜 우리가 북한에게 자꾸 이렇게 퍼주어야 되나라는 이제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한도 그러면 이 예술단만은 전적으로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다라는 이미지를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밥도 안 얻어먹고 숙소도 제공받지 않고 예. 전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서비스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마라. 예. 라는 차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김정모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조된 그런 그 조직이기 때문에 예, 또 외부와의 어떤 그 접촉 그리고 사실 그 어떤 그 현송월 단장이 왔을 때보다 단독으로 왔을 때보다 아마도 더 많은 언론이 집중 어떤 그 취재 경쟁을 예, 벌일 겁니다.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그 다른 마음을 먹을 가능성도 있고 특히 요즘 강릉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또 마찬가지고 또 요즘 이제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이 수도권에서도 강릉에 당일치기 관광을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포대 주변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어요. 아주 그야말로 휘황찬란하게 발전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이제 자주 보면서 예. 여기가 서울하고 굉장히 먼 곳인데 여기도 이렇단 말인가라고 예. 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한 게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저 화면은 이제 예술단 단원들이 오전에 사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만경봉 95에서 점심을 먹은 뒤에 복장을 지금 오전에 입었던 복장을 좀 한번 달라졌습니다. 검은색 외투를 입었다가 지금 간편한 복장, 운동화까지 신은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글쎄요, 북한 강릉 그 주변의 날씨도 좀 많이 따뜻해졌다. 그렇게 좀 보면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연습을 하는데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만은 오후 연습도 하면서 사전 리허설을 오늘 한다고 하죠. 자, 실장님, 어제 이제 그 평양에서 출발할 때는 그제가 될까요? 그렇죠? 이제 예술단을 배웅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여정이 직접 나와서 하는 모습을 봤는데 예전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서 수행을 하거나 사실 비서 역할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봤는데 직접 나와서 단독으로 이렇게 환송 행사를 해줬다. 그건 뭐 김여정으로서 어느 정도 위상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최근에 특정 언론에서 김여정이가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예. 승진했다. 그래서 이제 최용해를 견제를 한다. 최용해가 이제 조직 지도부 부장이니까. 라는 뭐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김여정의 그 행동으로 봐서 하는 역할로 봐서는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승진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는데 예. 제1부부장으로 승진했고, 그러니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되니까 정치국의 후보연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작년 10월 7일 날 한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부분으로 논란은 이제 잠재워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그렇게 그 환송 행사를 하고 할 정도면 예. 상당한 위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김정은 입장에서 예. 현재 김여정의 위상을 자꾸 높여가지고 과거에 그 김경희 수준을 앞서서 예, 고모. 예. 고모 김경희를 앞서서 고모부 장성택 수준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 아닌가. 예. 라고 이제 그 역할을 계속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데 예, 예. 아마도 김정은 입장에서 이 김여정을 계속 키워주면서 장성택을 죽인 거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를 할 겁니다. 만약에 장성택만 죽이지 않았으면은 적어도 장성택이 김정은을 축출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조금 세도를 부릴지도 몰라도 적어도 그 조카를 이렇게 옹립을 해서 김씨 체제를 이끌어 나가지 조카를 내칠 사람은 아닌데 김정은 입장에서 자기가 토사구팽하려고 예. 자기 후계자가 된 다음에 장성택을 제거를 했는데 아마도 굉장히 후회를 하면서 이제 김여정을 키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방금 나오면서 김여정인가 현송월 단장이 김여정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도 저희들 잠시 볼 수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김여정의 위상이 좀 높아졌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우리 김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만경봉 92호가 오면서 이제 그 오이사 조치 체제를 일부 통일부에서
허용하는 그런 제재 일시 해제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유류 지원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북한 측에서 했다 안 했다 어제 뭐 그런 이렇게 뭐랄까요 좀 그런 헷갈리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 요청을 했고 현재 검토 중이라는 게 우리 이제 당국의 이야기인데 네. 이게 유류 지원을 해주면 대북 조치에 실제 저촉이 되는 건지 또 해제해줄 경우에 또다시 이런 저촉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상황을 좀 명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경봉 92호가 지금 이제 원산에서 지금 이제 어제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어제 출발해서 어제 오후 5시에 4시 반 5시에 이제 묵항에 정박을 했는데 만경봉호가 한 최소한 앞으로 2, 3일은 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술단이 그렇죠. 국립극장에서 공연하고는 예. 육로를 통해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현재는 높은데 예. 그렇게 보면 이제 만경봉호가 묵항에 이제 한 2, 3일 정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2, 3일 동안 묵는 과정이 예. 아예 그 예술단이 육상에서 그러니까 인제 스피디움이나 이런 데서 묵게 되면은 이제 만경봉호의 엔진을 끄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만경봉호의 엔진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계속 난방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조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에서 가져온 연료 이것만으로는 북한 돌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건 뭐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보면 92년도에도 우리가 아시안 게임 부산 아시안 게임 때 그런 식료품이나 유류 지원들을 했습니다. 이건 인도적 차원에서 한 것이고 또 우리도 보면은 과거에 북한으로 우리가 이제 식량 비료 지원을 과거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이제 여수항이나 이런 데 출항해서 청진항이나 이렇게 갈 때 저반 시설이 청진항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하여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예. 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또 저반해서 또 하여 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선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이럴 때는 북측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때문에 이 문제는 제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물론 제재에 위반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하나 50만 톤을 우리가 정유 북한에 그 1년에 제한을 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제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만 톤 범위를 넘어설 때 이제 제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그 구체적인 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면서 좀 접근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제 원산서 동해까지 직선거리는 한 200km 되고 공해상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한 400km 왔을 겁니다. 아마 만경봉 92호 정도 되는 10,000톤짜리 배면은 항속거리가 10,000km 됩니다. 10,000km 항속거리가 지금 배가 기껏해야 400km 와놓고 기름 달라 하는 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용현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나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배를 가지고 와서 숙식을 제공하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뭔가 할 수 있다. 그래 한국 쪽에 좀 덜 의존하겠다. 라는 건 나도 거기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기름 달라 소리 하지 말아야죠. 기름도 이번에 하면 만경호 92호가 이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그 용량이 1,000톤 정도 됩니다. 그다음 기름통이 700톤에서 800톤 되거든요. 그럼 10,000km 갈 수 있는 배가 400km 와가지고 기름 달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찔러가지고 유엔 제재나 미국의 그 제재를 갖다가 그 해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해서 조금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 우리가 매년 정유 기준으로 하면 50만 톤을 넘어설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50만 톤 이내에서는 북한이 수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그 세세한 걸 갖고 북한한테 그렇게 이 많기로를 간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사실상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접근법들을 우리가 좀 더 좀 대승적으로 좀 더 좀 통 크게 좀 접근하는 것이 현재로서 남관계 지금 현재 상황까지 고려해 본다면 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통일부에서 검토 중이라 하는데 그 과연 양의 문제인지 그 부분은 아마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응원단 방문은 이제 만 13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229명인가요? 응원단이 숫자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이제 과거에는 대부분 다 하계 경기였죠. 그래서 이제 간편한 옷차림으로 왔는데 지금 이제 동계 경기다 보니까 다 코트를 입고 이제 털 모자를 쓰고 그렇게 왔는데 사실 이
아마도 김여정이 좀 개입이 된 모양 같은데 사실 디자인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지만 캐리어를 다 끌고 오는데 캐리어도 전부 다 빨간색으로 다 맞췄습니다. 예. 그러니까 블랙과 이 그 레드의 투톤으로 지금 다 장갑, 신발 그리고 털카라 그리고 모자까지 다 그렇게 맞췄는데 예. 대단히 패션에 신경을 쓴 것 같고 실제 이제 응원을 하는 사람 예술 단원들 이런 사람들은 저 복장 그리고 관리직들은 검은색 코트에 또 예. 그런 또 검은색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췄는데 예.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다. 그래서 과거에 흰색 그냥 라운드 티셔츠를 입고 왔을 때보다는 대단히 지금 언론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훨씬 더 좋은 어떤 그 이미지를 창출하고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표정이었어요. 뭘 준비했냐고 우리 이제 기자들이 묻자 다 얘기하면 재미없지 않는가 이런까지 이야기하고요. 굉장히 반갑다 이런 표시도 하고요. 글쎄요. 저 응원단은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굉장히 선발 자체가 어렵다. 그 외모도 그렇지만 그 사상이나 또 집안까지 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대부분 그렇게 선발이 됐을까요, 시장님? 네, 그러니까 응원단의 이제 성분을 보는데 최고위급 자식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 간부들 정도의 자식들이 주로 많고 예. 어떻게 선발하는지는 또 막 얘기가 좀 갈리는데 예. 그러니까 경찰이죠. 우리는 경찰이고 북한에 보면 인민보안성 예술선전대가 있습니다. 예. 예술선전대에서 또 많이 뽑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들었죠. 그다음 20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린애들은 옛날에 금성학원이라고 해서 리설주가 나온 예술학교가 있습니다. 예. 그런 학교에서도 이렇게 또 선발을 하고. 자, 잠깐만요, 시장님. 통일부가 방금 발표한 소식입니다. 북한 고위 대표단에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에 이제 단장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맡기로 했는데 대표단 지원에 3명이 과연 누가 올까? 네네. 단원으로 누가 올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원은 먼저 8명인데 김여정이 온다는 겁니다. 자, 김여정이 온다는 교수님, 예.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온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또는 평창 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지지 또는 그런 의사를 명확하게 보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김여정이 옴으로써 북한의 여러 이미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랄지 또는 북한 체제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탈색시키는 이런 효과도 노린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지근거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고 또 전체적인 스케줄을 관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용상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아주 중요한 참모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김여정의 방남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의 입장이나 남북관계 입장이나 또는 북핵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좀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9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사실상 대표단의 단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입니다. 하지만 단원이 누군지는 북측에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올지도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방금 통일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원에 김여정 그리고 최희 국가 체육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리고 리성건 조평돈 위원장 3명이 포함됐다. 이런 소식을 좀 방금 들어온 겁니다. 자, 시장님 말씀하셔야죠. 예상대로 맞았는데 김여정 빼고는 대부분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이 올 거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김영철은 올 수가 없죠. 바로 이제 우리 천안함 폭침에 바로 주범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고 리선권이 지난번에 우리 고위급 회담에 북측 대표였죠. 그러니까 리선권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최휘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된 것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니까 현재 북한의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를 모두 총괄하는 사람이니까 최가 올 것까지도 예상이 됐고 그다음에 최영애가 올 거냐 김여정이 올 거냐 했는데 최영애 대신에 김여정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우리 언론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실권이 없다. 이 사람은 외교만 하는 사람이지 북핵 문제를 논의할 입장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이 얼굴 마담이니까 김정은한테 복심도 아니다. 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여정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여정이가 옴으로써 김영남을 이제 백업을 해서 이게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예. 실권을 가진 그런 대표단이다라는 예. 것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김여정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은 지금 평양에서 지금 열차로 원산으로 이동하기 직전에 이제 김여정이 환송하는 장면인데 사실 저기서 사실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어요. 복선을 깔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 자 김여정이란 백두혈통 아닙니까? 백두혈통이 남한에 온다. 이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죠. 이게 말이죠. 저는 북한으로서는 비장의 한 수를 던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최룡해가 오냐, 또는 뭐 최룡해 김여정이 같이 오냐, 예. 뭐 이게 이제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룡해가 오지 않고 예. 김여정이 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거 저는 북한이 마지막에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조율을 하다가 마지막에 미국과의 어떤 그 접촉, 미국과의 회담 카드를 접은 것 같아요. 지금 뭐 펜스 부통령이 사실은 뭐 펜스 부통령의 동선을 보면 미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MD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전초기지인 알래스카 엔델로프 공군기지를 들렀다가 또 미국 그 주일미 5공군 총사령부가 있는 일본 요코다 기지를 들렀다가 예, 한국에 예. 와서 천안함 절단면 앞에 가서 예. 아마도 지금 아마 했을 수도 있는데요. 예. 내일이죠. 참 내일 점심 때 천안함 절단면에 가서 메시지를 발표한다 이겁니다. 그 뭐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천안함 절단돼 있는 곳에서 탈북자들을 옆에 세우고 메시지를 발표한다. 펜스 부통령이. 예. 이건 사실은 북한하고 어떤 회담 가능성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판단을 하면 저는 이제 김여정을 보냄으로 해서 사실은 뭐 90살 된 그 예, 김영남 예, 위원장이 예. 헌법의 어떤 헌법상으로는 최고 수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 예. 사실은 펜스 부통령하고 능수능란하게 외교 행위를 하기에는 조금 예. 나이가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룡해가 오냐 이게 이제 관심이었는데 예, 예. 김여정이 온다는 것은 결국 미국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을 포커스에 맞춘 거 아니냐. 예. 또 문 대통령과의 어떤 그 회담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사실 지금 현송월이 왔을 때 또 지금 그 응원단 예술단이 왔을 때도 예. 사실은 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예. 만약에 김여정이 온다면 이 언론의 거의 뭐 모든 포커스를 김여정이 왔다가 갈 때까지 예.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여론을 차지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미국과의 어떤 그 회담에서 잃는 만큼 예.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땡겨서 예. 지금 현재 미국이 북한을 치려고 하는 코피 작전이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안보 상의 위기가 있는데 이것을 예, 한번 한국 여론을 가지고 한번 돌파해 보겠다라고 예. 하는 전략으로 수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김 교수님. 예. 이건 이제 저는 좀 다른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김여정이 포함된 부분은 하나는 이제 그 북한이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북한의 이미지를 확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계기로 이번 평창을 활용한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 지금 이제 지금 이방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죠. 예. 지금 이제 폐막식에 온다는 맞습니다. 이야기는 있지만 예. 폐막식에 온다라고 확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제 그 정상급의 가족들이 오는 뭐 이런 것들의 전례에 맞춰서 북한도 이제 그런 식의 그 김여정을 보내는 예. 이런 이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예, 같은데요. 예. 김여정의 방문이 오히려 북미 관계에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 또는 예. 미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내는데 예.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또 하나의 측면은 김여정이 옴으로써 물론 이제 김영남 위원장에 대한 어떤 스포트라이트는 많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 또는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실장님 일단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일단 단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김여정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단원입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실권이 김여정에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러시아에 그 특사로 갔었습니다. 그때 박철원 씨가 따라갔는데 그 대통령 메시지는 박철원 씨가 들고 갔죠. 김영삼 그때 단장은 김영삼 그때 당 대표였는지가 단장했는데 그래서 아마 둘이가 원수가 되고 막 그랬었는데 예, 예. 이번 상황도 뭐 그렇게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예. 김여정이 전달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뭐 동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김영남은
평생 동안 외교만 했지 대남 문제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해본 적이 없고 더군다나 뭐 군사 문제라든가 북한의 뭐 경제 대내 문제를 전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김영남이 와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 전혀 진전이 있을 수도 없고 예.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내밀적인 그런 예. 그 표현도 이렇게 전달하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김여정이 오면은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전부 다 이렇게 보완이 되기 때문에 예. 둘이 아마 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예. 일단은 공식적으로 말은 김영남이 하더라도 예.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김여정이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김정은이 그 84년생인가요? 지금 뭐 정확하게는 그렇죠. 지금 확인은 예, 되긴 김여정이가 2살 정도 예, 아래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7차 중앙위원회 회의 이후에 김여정이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김경일을 항상 떠오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김여정이 부상하고 실제 평양 환송 행사에서 그렇게까지 나오고 이제 방남까지 하게 됐단 말입니다. 자, 김정은이 여동생을 아끼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건 어떻게 결국 분석이 이번 그 김여정이 방남하는 것은 결국 김여정을 국제 무대 또 남관계 무대에 완벽하게 대비시키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김여정의 동선 자체가 그동안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챙기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예, 예.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으로서 실질적으로 대외 관계 또는 대남 관계에 나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결국 북한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또는 남 관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번에 보면 이제 김여정, 최희, 리성건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세 명의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 김여정은 이제 당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고 최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어쨌든 체육계를 대표한다고 예. 보고 리성건은 아태평화위원장이니까 이제 정부를 대표한다 이렇게 본다면 당과 정부와 체육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골고루 배치하면서 구색을 맞춘 그렇죠. 거군요. 구색을 맞추고 예. 그런 내용상 보면 이제 김여정 중심으로 이번 이제 대표단은 어쨌든 여론에 또는 예. 국제사회의 어떤 관심을 받게 되는데 예. 결국 김여정의 행보가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이번 상황에 대해서 지금 판 자체를 평창을 활용해서 예. 좀 더 북한의 이미지, 김정은의 이미지 그리고 북한이 그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 북미 대화나 또 남북관계 어떤 저변을 넓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지는 보여주는 그런 그 방남을 실현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 저는 이 김여정이 오므로 해서 예. 그 우리 남북 간의 협상이라든지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뭐 북미 간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예, 것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남 위원장 같은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저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우리 다들 알지 않습니까? 예.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항상 엎드려 있는다는 거, 그런 이제 이미지인데 그런 사람 같으면은 회담을 하게 되면은 정해진 틀에서 절대 벗어나는 법이 없죠. 그래야 자기 생명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위험한 일을 하지 않죠. 근데 김여정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유격, 변동, 유동성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지침 내에서 김영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변동의 폭이 이만큼이라면 김여정 예. 같은 경우는 이만큼을 자기 스스로 가질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김여정이 조금 더 양보를 한다고 해서 예. 조금 더 나간다고 해서 지금 현재 누가 봐도 김정은이 김여정을 처형한다든지 예. 좌천한다든지 그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 한국 정부와의 협상 또 혹시나 기대되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예.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 지금 김정은 가계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네. 그 김정은의 바로 동생이 이제 김여정 아닙니까? 이제 김정철 위에 형이 있고요. 이제 이복형 김정남은 사실 이제 지난해 피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런 가계도를 봤을 때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동생 김여정에 대한 어떤 애정,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항상 띄워주기를 하는 모습인데 뭐 국제무대 대비를 시켜준다 할지 실권을 점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좀 북한 내부의 어떤 권력구도 관계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김정철한테 예. 뭐 힘을 실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김정철은 그 후계 과정에서 경쟁자이기 때문에 예. 자기 친형을 갖다가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철은 현재 거의 뭐 폐인같이 예. 그냥 뭐 계속 먹고 노는 예. 그런 상태고, 근데 김여정은
여자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뺏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김정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정일도 뭐 이복 동생들이 여러 명 있고 했지만은 자기 그 동복 동생은 이제 뭐 그 김경희 하나밖에 없었죠. 김정일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김경희를 굉장히 그 높이 썼고 또 김경희의 그 남편이 장성택을 높이 써가지고 사실 그 체제를 이렇게 안정시키는데 예. 역할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김정은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언제 어떻게 그 배반할지 알 수가 없는데 야, 믿을 수 없다. 오로지 김여정밖에 믿을 수가 없으니 예. 김여정한테 실권을 치러줄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급진적입니다. 지금 예. 현재 김여정이가 87년생이거든요. 예. 만으로 지금 30살 정도 됐는데 이렇게 정치국 중앙위 후보위원. 후보위원까지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선전선동부 제일 부부장인 것 같아요. 부부장이 아니고 제일 부부장인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 사실 당서열로 치면은 한 20위권 내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예. 더군다나 과거에 1971년도, 72년도에 그때 남북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7.4 남북 공동성명이 됐었고 했는데 예. 그 당시에 북측의 남북 조절위원회 위원장이 김영주라고 해서 김일성이 바로 친남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직 지도부장이었고 예. 현재 김여정을 보면서 바로 김영주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물론 김영주는 김정일과의 후계 경쟁에서 져가지고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현재 김여정의 위상은 예. 과거에 김영주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김 교수님. 네. 9일날 이제 고위급 대표단이 오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7일이니까요. 이틀 이제 앞서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언제쯤 발표할까 그랬는데 네. 참 사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직후에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네. 이렇게 미뤘던 이유는 어디 있다 보세요? 지금 뭐 그런 정세 파악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예. 하나는 미국 쪽의 입장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 또 펜스 부통령이 지금 옵니다만 미국의 이제 이방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그 평창 올림픽 전후로 한 상황에서 예.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아주 강하게 내보이는 이런 쪽으로 계속 더 강경적으로 가는 그런 예. 입장들을 계속 내보였다면 아마 김여정의 방남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미국이 강하게 나오다가 어제 오늘부터 보면은 조금 유연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임팩트를 가장 국제사회 또 한국 사회에 줄 수 있는 그런 그 방남 인물이 누굴까에 대해서는 이제 김여정이었고 김여정 카드를 정확하게 씀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그야말로 남관계나 북미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 의지가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의 김여정의 대비였고 또 하나 극적인 부분은 김여정이 그동안 북한에서도 보면 공식적으로 어떤 그 연설을 하거나 또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행위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저께 이제 평양 역전에서 그야말로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펼쳤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는데 김여정의 공식적이고 어떤 그런 그 행보를 한국에서 그것도 서울과 평창, 강릉에서 하는 이것은 굉장히 김여정으로 봐서는 또는 김정은 위원장을 봐서는 김여정의 행보에 아주 무게감을 엄청나게 실어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그 기자들이 지금 평창과 서울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이 온다는 것은 현성월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그런 관심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떤 전 세계적인 빅 이벤트로서의 어떤 그런 그 해외 토픽감의 어떤 김여정의 등장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도농장 위원장 여동생이죠.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 대표단의 단원으로 방남하게 됩니다. 자, 북한의 김씨 일가를 뜻하죠. 백두혈통으로서는 처음으로 남쪽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또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유 당부위원장, 최위 당부위원장, 남북 고위급 회담의 단장을 맡았었죠. 리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대표단 단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아직 통일부에서는 이 고위급 대표단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올지는 이야기 안 된 것 같습니다. 고려항공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 또 제재 이야기가 또 걸려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문득 든 게 방금 이 소식을 듣고요.
만약에 경의선 육로랄지 판문점을 통해서 저 고위급 대표단이 온다면 물론 이제 김영남 위원장이 고령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런 뭐 지적도 나옵니다만은 만에 하나 저 사람들의 어떤 방문 루트가 갖는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신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이제 판문점 옆을 통해서 이렇게 육로로 방북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만약에 김여정이 내려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도 또 하나 어떤 그 남북 교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지금 그 고위급 방한 단 그리고 단원들 다 해서 뭐 한 20명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려항공 아무리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연로하다 해도 고려항공의 비행기를 이용할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그 버스를 이용해서 또 승용차를 이용해서 판문점까지 왔다가 거기에서 사실은 뭐 최고급 어떤 그 의전 차량을 배차를 해주겠죠. 그렇죠. 정상급 예우를 그렇죠. 한다고 정상급 예우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직접 그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과거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북을 했던 그 루트를 통해서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열차를 타고 올지 아니면 뭐 승용차로 올지 일단 뭐 개성까지 올 거 아닙니까? 개성까지 올 거고. 근데 사실 솔직한 얘기지 비행기 타는 것보다 열차나 승용차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이가 많아서 고령이라서 뭐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가 있고 차라리 열차가 더 편하고 시간도 덜 걸립니다. 그러니까 개성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와봐야 뭐 2시간이 올 테니까 2시간이 올 테고 그러니까 열차로 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래서 그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네요. 육로로 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김영남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그 면담이 격을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면담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만날지 평창에서 만날지 그 부분은 확실히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김여정이 단원으로 따로잖아요. 그러면 김여정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만난다면 같이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그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의 일정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9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맞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입니다. 첫날은 아마 지금 강릉 아트센터에서 9일 오후에 리셉션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펼칠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9일은 강릉이죠. 그렇게 있을 것 같고요. 10일 날은 평창으로 가서 평창에서 선수들을 응원하거나 또는 격려하는 격려 자리가 아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침 11일 날, 11일 날 지금 국립극장에서 북한 예술단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11일 저녁인데요. 그렇게 보면 아마 10일 날 오후나 11일 정도에 아마 청와대 예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번 형식은 아마 예방이란 형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실질적인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지만 형식상 명목상 국가 수반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에 준하는 그런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회담이 있을 것 같고 그 회담에 김여정과 최희와 리성건이 분명히 함께 참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단들은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과거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도 이제 북측 대표단이 청와대를 갔었고 그 이후에도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내려오면 청와대 예방하는 것이 이제 상례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도 김여정이 이번에 또 포함된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그것이 이제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만남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사전에 이제 과연 고위급 대표단 단장을 누가 맡고 단원을 누가 될지 우리 통일부나 또 국정원이나 정보당국에서 이렇게 사전에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마 또 제가 볼 때는 전혀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현재 김영남을 보내고 또 김여정도 보내고 하는 그런 수를 둔 것은 우리 언론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했을 겁니다. 누굴 보내야 가장 남조선의 충격을 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할 수 있고 자기네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그러니까 최용해보다는 김영남과
김여정 이 조합이 예. 훨씬 더 뭐랄까 임팩트가 크다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남, 김여정을 이제 조를 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아주 원숙하고 노련한 외교관인 김영남과 예. 그다음에 김정은의 복심인 김여정을 보내서 예. 바로 북한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는 예. 그런 의도를 가진 것 같고 아까 우리 신인균 대표가 얘기했듯이 벌써 북미 접촉은 벌써 어렵다는 것을 자기들이 모니터를 다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타겟을 대한민국으로 잡고 예. 일단 남북 회담을 앞으로 계속 지속시켜 나가고 예. 신년사에서 얘기했듯이 앞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킨다라는 예. 목표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단원으로 오는 김여정, 최희 그리고 리성건 이 세 명의 이력을 보고 계십니다. 자, 김여정이 1987년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 나이로 이제 32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그 결혼 가지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참 재밌는 게 예. 한동안에 남편이 누구냐 예, 가지고 뭐 고희성인가 어디 정보당국이 최영의 있지만. 둘째 아들이냐 예, 예. 아니면 39호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냐 예, 예. 그다음에 김일성 대학을 나온 그 동기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 이건 뭐 정부기관에서 한 얘기를 거기까지 맞을 겁니다. 아, 그래서 임신했다고 그래서 배가 이게 불룩 나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몇 개월 안 나타났고 예, 그래서 예. 딸을 낳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후지모토 겐지가 북한에 갔을 때 후지모토 겐지한테 태어나랐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결혼한 적 없다고. 그래서 뭐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정부기관에서 딸을 낳았다가 했을 때는 근거치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결혼도 했었고 예, 딸을 결혼했다. 낳는데 예. 골결핵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또요? 제 아주 개인적인 예. 추정인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확인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수님, 그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그 이제 북한 측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친서 전달 혹은 네. 메시지 전달 네.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실제 친서를 전달할지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것이 또 이제 매우 중요한 관심 사안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온다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사실상 특사다. 그렇습니다. 뭐 내용상 특사이고 예. 형식적으로 특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북측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온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구두 메시지든 또는 친서든지 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됩니다. 예. 이번에 이제 김여정이 부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고위급 대표단의 이제 단장이기 때문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것이 구두 메시지건 아니면 친서건 이렇게 예. 이제 전달이 될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두 메시지가 됐건 친서가 됐건 뭔가 전달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매개로 한 남북 최고 지도자 간의 대화가 간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남관계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남관계 지금 현재까지 뭐 지난 보수정부 9년 동안 남관계는 꽉 막혀 있었던 관계인데 이번 김영남, 김여정의 방남을 통해서 그것이 상당 부분 좀 풀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신 대표님, 그 이제 잠깐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이제 시선이 김여정에 쏠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평창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선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치밀한 어떤 계산, 선전선동에 의한 어떤 전략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치밀한 계산이죠. 예. 그야말로 국가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어떻게 하면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예. 그 북한의 어떤 체제 안정을 극대화할 것이냐 예. 하는 정말 수많은 어떤 그 시뮬레이션 끝에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면 저는 사실 그 내일 오전에 있을 북한의 열병식이 정말 이 그 한반도 역사의 굉장히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고위급 대표단까지 파견했는데 열병식에 정말 ICBM급 어떤 그런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그런 무기들이 등장한다. 이걸 좀 상반된 것 같아요.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내일 열병식이 지난 열병식을 그 반추해 보면 한 10시부터 본 행사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군사무기 퍼레이드 아마 한 11시 정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퍼레이드를 할 건데 그 말미에 만약에 정말로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SLBM 이런 전략 무기들을 공개를 한다면 정말 이제 미국이 용서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간다라고 예. 판단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이 펜스 부통령과의 이 동선을 생각해 보면 그 북한이 열병식을 해서 11시 정도부터 이제 군사 무기를 선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11시 후반대에 ICBM을 정말로 선보인다면 그로부터 불과 몇십 분 후에 예. 펜스 부통령이 천안함 절단면에 서서 탈북자들을 대동하고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이 메시지가 예. 아주 그 강력한 의미를 지닌 메시지가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김여정이 오기 때문에 어떤 그 언론의 집중도 이런 것들이 김여정 이제 내일 저녁부터 김여정에게 집중적으로 또 포커스가 가겠죠. 예. 그럼 이제 9일 평창 올림픽 개막식은 뭐 간 데도 없고 다 이제 김여정에게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뭐 선수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미안한 예. 일입니다만 예. 지금 그럴 정도로 우리 이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위기의 일촉즉발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남남 갈등도 굉장히 증폭될 수가 있어요. 펜스 부통령이 천안함 절단면 앞에서 어떤 그 메시지를 발표하고 그런데 또 김여정이 집중적으로 언론 포커스를 받으면서 어떤 그 김여정 뭐 이 빨리 남북 관계 저렇게 해서 좀 잘 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 세력 간의 충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네. 굉장히 이 남남 갈등도 그 심해질 가능성이 큰데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북한이 오전에 ICBM, SLBM 이런 걸 선보인다면 펜스 부통령의 메시지가 아주 예. 과격해지고 예. 코피 작전, 예. 즉 이 북한을 정밀 타격하는 작전을 뉘앙스를 강하게 풍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왕에 김여정까지 파견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면 내일 열병식에는 정말 은인자중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역사에 좀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위성 사진으로는 아직까지 내일 열병식에 뭐 ICBM급 이상의 어떤 전략 무기들이 등장할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정보 당국에서는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까지 이제 좀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내일 열병식을 어떻게 할지가 이후에 한반도 정세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열병식을 뭐 예년 같으면 4월 20일에 해야 되는데 구태여 2월 8일로 땡겼지 않습니까? 땡겼다면은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자체는 열병식을 통해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공개해서 미국이 자기들을 공격하게 되면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런 예. 것을 그 목표로 해서 현재 열병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CBM을 공개하지 않으면 열병식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ICBM뿐만 아니라 예. 아마도 그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무기들을 들고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과시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내일은 그런 엄청난 무기를 들고 나올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관계는 뭐 김여정이 오든 김정은이 직접 오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려 그러면 일단 북핵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돼야 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든가 예. 그게 이제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그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해야 되겠죠. 이걸 표명하기 전에는 남북 관계 개선이 북미 관계나 북핵 문제 종속 변수가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일 김여정이 와서 김정은의 뭐 구두 메시지 앞으로 남북 관계를 잘해나기를 바란다라고 별난 소리를 다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남북 관계가 종속 변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남북 관계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4월 1일 이후에 북한이 만약에 핵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4월 1일 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누가 알겠는가 하는 정도로 알겠습니다.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예, 한반도 정세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단원으로 방남할 예정이라고 북측이 통보했습니다. 관련해서 통일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혜준 기자. 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우리나라를 샀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통지문을 통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3명의 고위급 대표단 명단을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 3명은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정부는 우선 이번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취지에 부합되게 노동당, 정부, 그리고 체육계 관련 인사로 의미 있게 구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여정의 파견은 다른 외국 정상의 가족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게 된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씨 일가를 뜻하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일원이 남쪽 땅을 받는 것은 김여정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구체적인 체류 일정 등의 실무적 문제들을 앞으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북측이 일단 고위급 대표단 전원의 명단을 통보해온 만큼 이들의 체류 기간 동안 편의 제공과 신변 보호 등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통일부 취재 기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김여정이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의 단원으로 방남을 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김 교수님, 네. 제가 이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네네. 일단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왔어요. 네네. 올림픽 이후에 네. 남측 고위급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는 거, 그 네.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북측의 고위급 대표단이 내려오고 여러 예. 이제 선수단, 응원단 다 내려오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도 답방 형식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나 또는 예.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예. 입장들을 좀 담아서 우리도 북측에 주요 인사를 보내는 것이 저는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예. 북핵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그러면서 이번 평창의 씨앗이 되고 이것이 이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로 가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이것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북측에 이번 대표단이 내려오고 나서 예. 평창올림픽이 끝나거나 또는 그 평창올림픽 끝나기 직전이라도 우리 쪽도 또는 그 이후라도 예. 그런 특사 또는 거기에 준하는 대표단을 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가능할까요? 북한이 수용할까요? 수용한다면 혹시 이번에 내려오는 자리에서 혹시 그런 의견들이 나올까요? 저는 오히려 북한이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평창 올림픽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맥을 평창 올림픽이 사실 끄는 겁니다. 뭔가 하다 보면 맥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4월 1일부터 독수리 훈련이 시작되고 4월 23일부터 키 리졸브 훈련을 시작해요. 그쯤에서 만약에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불꽃이 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예. 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 맥이 있을 겁니다. 그 맥쯤에서 우리 고위급 방문단이 만약에 평양을 방문한다면 미국으로서는 그 우리 고위급이 저기 있기 때문에 멈칫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맥쯤에서 오히려 북한이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 평창 동계올림픽을 자기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갈 하더라도 우리가 문재인 정부는 중심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 관계가 본질적으로 개선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북한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최소한 핵폐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도발 중지라도 약속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과 미국 간에 대화도 주선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제 제재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명분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북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간 어찌됐든 이번에 김영남이 오고 김여정이 오면은 현재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분명히 전달을 하고 예. 만약에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이 핵 문제 관해서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잘못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접안 상황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여정의 방남 소식까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전 국정원실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